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 세 번째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자질이 왜 필요한가? 앞으로 3월 9일 날 되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권자는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좀 잘 챙겨보라는 뜻에서 이런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 말아먹은 기록 위마의 간신. 간신 누구냐? 간신은 충신하고 전 반대겠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신은 대통령 우선 후보가 됐어도 안 되겠죠. 챙겨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되나? 또 간신을 옆에 두면 안 되죠.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지금 기르고 가진 국회의원이나, 그럼 그걸 빼들기 위해서 후보 캠프를 엄청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영 관계, 좌파 우파 관계없이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정치인이 엄청나게 부를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진시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진시황은 누구인가? 진나라를 거스른 전제군주, 영생을 꿈꿨던 황제로서 강압적인 통치를 통해서 그럴까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려 했고 무덤도 궁전까지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늙지 않기 위해서 수원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진시 황제와 관계된 사람들의 인물평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자질을 검증하도록 기획을 해봤습니다. 진시 황제는 첫째, 성격이 칼과 같고, 둘째, 폭군 같은 면모도 있었지만은, 셋째, 조나라, 연나라, 초나라, 위나라 등 더 넓은 땅을 평정했고, 네 번째, 천하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평정했던 임금으로서 평가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다니며 영생을 꿈꾸었던 그였지만 병이 나서 사구 평대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많은 나라에 영향을 끼쳤던 만큼 수많은 위협도 받았을 텐데도 신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니 그 또한 진시황의 회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장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통령의 자질에서 볼 때 무능한 지도자를 서지려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건 후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말썽 많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부인 때문에 애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럼 조용히 그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간신을 영입해서 안 되겠죠. 서로 지금 여러 가지 캠프에 좌우를 떠나서 들어가려고 하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신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신은 정말 충신에 반대라 하면 알겠죠. 얼마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정쩡한 충성파. 이거는 충성한답시고 고개만 숙이지 여기에 충성하고 저기가 충성하는 이런 어정쩡한 충성파. 오늘 주제가 지록위마죠. 또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 한다.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을 농락하고 함부로 권세를 부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정말 잘도 정리되어 있죠.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을 진나라의 처음 황제라는 뜻에서 시황제라고 부르고 후계를 2세 황제, 3세 황제를 부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나라 영원히 번영하기를 기원했지만 5차 순행 도중에 중병에 걸려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천수가 다했음을 직감했던지 황관 조고에게 명하여 큰아들 부소에게 주는 편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진시 황제 편지에는 군사를 목련 장군에게 맡기고 함양에서 나의 관을 맡아서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큰아들
부소에게 자신의 장래를 주관케 하라는 유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편지가 봉함되어 사자의 손에 전하기도 전에 진시황이 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사단이 나게 됩니다. 편지와 옥새를 모두 황관 조고가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황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와 성상 이사와 조고 그리고 몇몇 황관뿐이라고 합니다. 조고는 먼저 막내 호해를 설득한 다음에 회유와 협박을 다 동원해서 성상 이사까지 설득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세 사람 비밀리에 담합해서 막내 아들 호해를 화기 계승자로 세우고 장남 부소와 목념 장군에게 자기를 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초작해서 보냈습니다. 그 장남 부소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스스로 자살을 했고 목념은 자기를 거부하다가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 황제가 된 호해의 무능을 이용해서 간신조고는 모든 굴을 쥐었으며 급기야는 모반지를 뒤집어 씌워 성상 이사까지 제거해버리고 자신이 스스로 성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좀 놀랄 일입니다. 간신조고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황제의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신하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조고는 신하들을 시험하기 위해 삿슴을 이제 이세 황제에게 바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자 이세 황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성상이 잘못 본 것이요 삿슴을 잃은 말이라 하는구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놀란 조고가 대신들을 둘러보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라고 조고의 편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삿슴이라고 있는 그대로 대답해서 간신조고는 삿슴이라 말하는 자들을 암암리에 모두 처형했다고 합니다. 수십 명을 처형했다는 얘기입니다. 신하들이 간신조고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유방의 군대가 수도 함양으로 밀고 쳐들어오는 가운데 이에 놀란 간신조고는 호해 2세 황제를 죽이고 부소의 아들 자영을 3세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자초직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자영은 등극하자마자 간신조고를 엄격하게 문초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간신조고의 지록 위마를 통해서 한나라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간신의 역할이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고 같은 간신은 절대 선출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와 유사한 간신들을 잘 챙겨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고 나서 정부 관료로 활용한다면 나라를 또다시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G2로 갈 정도로 모든 면이 앞서고 있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서는 안 되겠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